자, 지난 시간에는 변수를 생성하는 방법인 변수 선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생성된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값의 할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문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첫 번째 문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은 변수 선언문이고요. 이 변수 선언문이 실행이 되어지면 메모리에 스코어라는 이름으로 일정 공간을 확보를 할 것이고, 그 확보된 메모리 공간의 주소를 스코어라는 이름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이 실행이 되어지면은요, 스코어가 기억하고 있는 메모리 주소에 확보된 메모리 공간에 80이라는 숫자 값을 할당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할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저장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대입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요 기호가 할당 연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할당 연산자는 우측에 값이 와야 돼요. 우측에 값이 와야 되고 좌측에는 변수가 옵니다. 그러면 우측에 있는 값을 좌측에 있는 변수에 할당하는 것입니다. 저장하는 것이죠. 자, 메모리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변수 선언문이 실행이 되어지면 변수가 생성되어진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일정 크기의 메모리 공간을 확보합니다. 자, 여기서 확보라는 의미는 메모리가 지금 내가 이 공간을 앞으로 쓸 테니까 다른 프로그램들은 이 공간에 침범할 수 없다,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확보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부터 이 공간을 쓸 테니까 다른 프로그램들은 이 공간을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확보된 메모리 공간에 이 주소가 있을 거예요. 메모리 주소가 있을 텐데, 이 메모리 주소를 이 변수 이름이, 이 스코어라는 변수 이름이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메커니즘으로 이 스코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메모리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 스코어라는 변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어져 있는 값을 참조할 수 있다, 재사용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변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변수를 생성한 이유는 이 메모리 공간에 우리가 원하는 값을 저장하기 위함이에요. 지금 첫 번째 이 문은 변수를 생성하기만 하였고 어떠한 값도 할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리 공간, 확보된 메모리 공간 안에는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undefined라는 값이 암묵적으로 자바스크립트 엔진에 의해서 할당되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이 첫 번째 변수 선언문은 할당문은 없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undefined라는 값으로 암묵적으로 초기화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초기화라는 의미는 생성된 변수에 처음으로 값을 할당하는 것을 초기화라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이 실행이 되어지면 이와 같은 메모리가 이와 같이 동작을 할 거란 얘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변수 할당문이 실행이 되어지면은요, 이 스코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80이라는 값을 스코어라는 변수에 할당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구체적으로 메모리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여기 스코어라는 변수 이름이 이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여기를 지우고 80이라는 얘를 지우고 undefined라는 값을 지우고 여기 80이라는 값을
이렇게 집어넣을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텐데, 데이터 타입에서 undefined는 원시 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원시 값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변경 불가능한 값이에요. 변경 불가능한 값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진 원시 값은 절대 변경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undefined라는 값이 여기 있었잖아요. 이 undefined라는 값은 변경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를 지우고 80이라는 새로운 값이 여기 쓸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당을 해야 되냐면, 이전에 기억하고 있던 이 메모리 주소가 아니고 새로운 메모리를 다시 확보합니다. 새로운 메모리를 다시 확보해서 거기 80을 저장하는 거예요. 이전에 스코어가 이전에 기억하고 있었던 메모리 주소는 여기였죠. 여기에는 undefined라는 값이 들어있었는데, 이 undefined라는 값이 들어있었던 이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할당문에 의해서 80이라는 값이 다른 임의의 위치에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게 되고 그 안에 80이 저장되어지고, 이전에 이 메모리 주소를 기억하고 있던 스코어라는 변수 이름이 이 주소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새로운 이 주소를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변수 할당문이죠. 이 변수 할당문 이후에는 더 이상 이 값에 접근할 수 없고, 왜냐하면 이 메모리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 이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값에 접근할 수 없고 새롭게 저장한 80이라는 값에 접근하게 된다라는 것이 값의 할당입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는 어떻게 동작할지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는데 변수 호이스팅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변수 호이스팅이라는 개념은 변수 선언문이 다른 문들이 실행되기 이전에 먼저 실행되어지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여기 이 프로그램에는 4개의 문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변수 선언문은 단 1개입니다. 요거죠. 이 변수 선언문이 순차적으로 한 줄씩 실행되는 시점 이전에 먼저 실행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콘솔 로그가 스코어라는 변수의 값을 참조하여 출력하기 이전에 이 바 스코어라는 변수 선언문은 먼저 실행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즉 변수가 선언되어서 생성된 상태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스코어는 참조 불가능해서 레퍼런스 에러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변수 호이스팅에 의해서 undefined라는 값을 출력하게 된다 라는 거죠. 왜 undefined가 출력되었죠? 변수가 생성되면 암묵적으로 undefined라는 값에 의해서 초기화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줄이 실행되어졌고 이 두 번째 줄이 실행되어지게 되겠죠. 이 두 번째 줄은 변수 할당문입니다. 변수 할당문은 한 줄씩 코드가 실행되는 시점, 그 시점을 런타임이라고 하는데 그 런타임에 실행되어져요. 즉 아까 우리가 이전에 메모리 그림에서 살펴보았듯이 undefined를 가리키고 있던 스코어라는 이름이 더 이상 undefined를 가리키지 않고 80이라는 값이 저장되어진 새로운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번째 문은 다른 문들이 실행되기 이전에 먼저 실행되어졌기 때문에 한 번 더 실행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행을 스킵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문이 실행되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이미 변수가 선언되어졌고 변수에 80이라는 값도 할당되어졌기 때문에
출력을 해보면 여기에서는 80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에디터를 꺼내셔서 실제로 8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해할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변수 호이스팅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변수 호이스팅이 제가 좋다고 설명을 드린 걸까요? 어떤 걸까요? 자, 지금 이 코드를 보시면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코드입니다만은 잘 실행되는 코드입니다만 어떠세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먼저 변수 선언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할당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참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일 거예요. 그런데 바악 키워드로 선언된 변수는 변수 호이스팅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변수 호이스팅을 학습하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순서에 맞지 않게 코딩을 하더라도 이것이 동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수 호이스팅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잘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코딩을 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변수 호이스팅이 중요한 겁니다.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바악 키워드와 let 키워드 그리고 const 키워드, 이 세 가지로 선언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바악 키워드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악 키워드로 선언한 변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ES6에서 let과 const라는 새로운 변수 선언 키워드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 이유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바악 키워드를 먼저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측면에서 한계가 나왔습니다. 바악 키워드로 선언한 변수는 변수 호이스팅을 한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코드를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코드의 순서를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셔도 무리 없이 출력은 됩니다만 이렇게 코딩하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수 선언문이 가장 위에 오고 그 다음에 할당문이 오고 그 다음에 참조문이 오는 이 순서를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 그런데 바악 키워드로 선언한 변수는 변수 호이스팅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문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코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